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제통합적 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것은 하나의 화제에 관해 2편 이상의 글을 읽고 비교하며 종합하는 독서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앞 시간에 다산의 목민심서에서 지도력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교과서 98쪽을 보겠습니다. 1번, 두 글에서 지도력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제 군주론에서 지도력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봅시다. 독서교과서 또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받은 유인물을 준비하세요. 군주론에 나타난 지도력과 관련된 부분의 밑줄을 긋고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다음입니다.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엄격한 조치들은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시켰고 그 지역을 통일시켰으며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4분 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해볼 때 그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만을 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생 국가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베르길레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 왕국이어서 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국경의 구석구석을 방어했노라. 그렇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유지될 수 없으며 정작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대로 국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을 몰수할 명분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군주는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숨을 빼앗을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또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별 없는 저술가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장관이 로크리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자고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빛이 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군주론을 훑어 읽으며 밑줄을 그은
군주론의 지도력 관련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군주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두렵게 여기게 하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군주는 시민들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군주가 자신의 군대를 통솔할 때에는 잔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군주론에서 군주의 지도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인데요. 피렌체에서 외교와 행정을 담당한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피렌체 위기 극복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나폴리라는 5개의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는데요. 피렌체에 속한 항구 도시인 피사가 독립을 선언하자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렌체는 내륙에 위치했는데 무역을 위해서는 항구 도시인 피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용병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시가지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했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마키아벨리는 군비 강화와 힘에 기반한 집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열되고 나약한 이탈리아의 통일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비루투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포르투나는 운명의 여신을 뜻합니다. 포르투나에 내맡겨진 분열된 이탈리아의 위기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비루투의 힘을 키워서 포르투나를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마사 농고와 군주론입니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의 로마사는 로마 공화정이 붕괴하고 재정이 시작되는 교차기를 살았던 역사가인 리비우스가 쓴 로마 공화정의 역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아버지가 마키아벨리에게 어린 시절에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사를 마키아벨리는 평생 동안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읽고 재해석한 책이 로마사 농고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공화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원제목이 군주정에 대하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로마 공화정과 재정의 결합을 마키아벨리가 의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 군주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은 출판을 위해서 책 제목이 군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군주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개방적이고 강력했던 로마 공화정보다 폐쇄적이고 조용한 베네치아 공화정을 선호했던 귀족들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절망했고요. 군주론에서 그는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피렌체라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군주정의 필요성을 말했으며 군주가 다수를 위해 봉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책임감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자기소개서로서의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은 단테의 신곡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27종이나 나왔답니다. 이탈리아 서적이다. 마키아벨리는 1498년 피렌체의 공화정 체제에서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메디치 가문의 복귀로 군주정으로 바뀌게 되자 공직자로 있던 14년 만인 1512년에 공직에서 쫓겨나서 그 후에 다시 14년을 실업자로 살게 됩니다. 이 책은 일종의 자기소개서로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메디치에게 1517년에 헌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등용하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었지만
로렌조 메디치는 이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렌조 메디치의 손녀인 카트린 메디치는 군주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후에 프랑스 왕비가 되어서 30년 동안 섭정을 하면서 프랑스를 강력하게 통치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주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의 정치 이론가인 마키아벨리의 저서입니다. 군주의 통치 기술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군주가 국가를 통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의지, 야심, 용기가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불성실, 몰인정, 잔인해도 무방하다는 후세의 마키아벨리즘이라 불리게 된 권모술수주의를 주장했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주론은 당시 분열과 외국의 간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진 이탈리아를 강력한 군주에 의해 구하고자 한 저자의 애국심을 담았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고요. 근대 정치학을 개척한 획기적 문헌이라고 높이 평가됩니다. 다음입니다. 군주론의 가르침입니다. 이 책은 지배하려는 욕구를 지닌 소수를 설득하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를 설득하려고 썼다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해방을 위한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구상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은 저술입니다. 군주는 시민의 지배받지 않으려는 속성, 시민은 지배받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군주는 충족해 주어야 하고 시민과 귀족 중에 군주가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군주는 시민을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군주는 시민에게 외세로부터의 자유 및 귀족의 수탈로부터의 자유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래야 국가의 유지와 군주의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리더의 통치 기술만이 아니라 리더가 경계해야 할 태도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주론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주제 통합적 읽기입니다.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군주론은 현대 사회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섣부르게 무조건적으로 실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악의 평범성과 깨어있는 지성의 중요성을 말한 한나 아렌트의 책인 예루살렘의 아이만과 군주론 이 두 책의 주제 통합적 읽기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주론과 목민심서의 기말고사 준비는 오늘 수업을 들은 것으로 충분하니까 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수업의 과제는요, 독서 교과서에 실린 군주론과 목민심서 내용에서 각각 자신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씩을 옮겨 쓰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